자, 이 시간에는 최근에 여러분들 부각된 인물들, 새롭게 나타난 그런 인물들, 혹은 부각되기도 하고 아주 또 침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죽기도 하고, 자, 이런 인물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2011년 하반기 때는 어떤 부분에서 달라지게 되는가,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볼 인물로서는 한국이 낳은 최고의 외교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출범한 지가 물론 1세기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됐죠. 그 이후 불과 60여 년 만에 최고의 외교관이 나왔는데, 바로 유엔 사무총장. 지금 현재 유엔의 가입 국가는 193개국입니다. 이 193개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 최고의 수장, 그 이름하여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그러죠.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국가 원수급 이상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랄지, 또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 그 사람에 대한 애우, 이런 차원들이 국가 원수급 이상인데, 연임에 성공했죠. 다시 말하면 임기가 5년인데 또다시 5년, 그러니까 내리 10년간을 하게 될, 지금 하고 있지만 또 계속해서 임기가 5년간 연장이 된 제2기 임기에 성공한 반기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자, 반기문 씨를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나보겠습니다. 1944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66세죠. 67세. 그렇게 되네. 충청북도 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67세로 유엔 사무총장은 충주고 3학년이던 62년 영웅변대에서 입상해 부상으로 미국을 방문.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만난 후 외교관의 꿈을 키워왔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당연히 이제 졸업하고 외무고시 합격해서 외무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정통 외무 관료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교관을 지망해서 또 외교관이 되어서 그 외교관으로서 꽃을 피운 가장 전형적인 외교관으로서 결국은 유엔 사무총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2006년 2월 유엔 사무총장직에 출마를 선언해서 그해 10월 9일 됐죠? 통과됐죠? 유엔 사무총장은 일단은 안전보장이사회나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지금 이제 두 번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낳은 외교관으로서는 아마 가장 뛰어난 외교관이다. 또 아시아인으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원래 버마라 그쪽 우탄트 총장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 사무총장을 하게 된 반기문 씨를 봤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우리 역시 외교관입니다만은 한국계가 원래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주한 미국 대사가 된다는 것, 역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일단 처음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김성룡이라 그러는데 성김이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성김은 어떻게 많이 알고 있냐면은 이 사람은 육자회담 대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육자회담 대표로서 널리 알려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기 주한 미국 대사, 그게 미국 북핵 육자회담 특사라고 되어 있죠.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한국인데, 김 특사는 은석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 대사관에 근무하던 부친을 따라 일본으로 갔다.
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여파로 부친인 사직한 뒤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주로 이민, LA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펜실베니아 대학, 노요라 법대를 졸업한 후 검사 생활했죠. 법률가가 돼서. 특이하게 검사 생활하다 외교관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와 2000년에 한국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버락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이 6월 24일 김 특사를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공식 지명. 8월에 이제 지금 8월 아직 부임 안 했죠. 이제 9월쯤에는 부임할 겁니다. 네. 한미 수교 129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 그러니까 1882년 82, 3년 우리 외교를 맺은 이래 최초입니다. 한국계가 한국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당히 한국의 전략지이기도 하고 주한 미대사, 주일 미대사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런 임무를 파견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때는 이제 이 김성룡 성김이 좀 중량감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북핵 육자회담의 특사로서 원만하게 일을 잘 처리했어요. 그래서 내정돼서 오게 된 성김 김성룡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리온 파네타 미 국방장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은 국무장관이 있고 국무장관은 미국의 국무장관 그러면은 외교부 장관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국무장관이 있죠. 순서가 국무장관이 넘버 3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국은 또 300만 이상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국방부 장관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장관에 누가 어떤 사람이 매파가 왔냐 비둘기파가 왔냐에 따라서 해외에서 미군들이 하는 전쟁이랄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누가 과연 국방부 장관이 되냐. 국무장관은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아우르지만은 외교로서 국방부 장관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군인들을 파견하고 다루고 그런 국방장관의 리온 파네타라는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직을 수행하던 중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후임으로 5월 26일 공식 지명, 7월 취임했다. 민주당 출신의 옛 국방장관으로서 공화당 상원원 보좌관으로 정계의 인물, 리처드 닉슨 행정부의 민권 무시정책에 반발해 71년 민주당으로 옮겨 77년 93년까지 연방 하원은 8선을 지냈죠. 이건 정치의 뼈가 굵은 사람이죠. 이후 하원 예산위원장, 백악관 예산실장, 백악관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예산 문제에 대한 지식과 의회에 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 일단 어찌됐든 간에 신임 미국 국방장관으로서 임명된 사람.